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정치적인 그런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주를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이재명 대표. 그 이후로 또 이제 금요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주간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25%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렇다 할 상승을 오늘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매도를 해봤던 외국인이 아주 소폭이지만 매수 쪽으로 좀 돌아오고 또 연기금도 매수를 좀 보이고 그렇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력이 좀 그동안에 컸던 이 반도체가 오늘은 이제 쉬어가면서 지수는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778억을 매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장이 좀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32.0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42%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28%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한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장중에서 0.8%를 넘기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금융 투자는 조금 샀는데 연기금은 또 팔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폭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주식이 조금 상승해서 그나마 지수는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3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7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0.2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1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한 2주 동안 상승 추세를 이제 이어오는 게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승권에서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난달 20일경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조정권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66원 90전, 66원 90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가 저럴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94억, 기관은 196억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은 119억, 기관은 7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80억 샀고 기관은 105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 두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외국인들이 155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99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알테오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4억, 23억 이렇게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HLB도 외국인과 기관이 69억, 26억 이렇게 파는 나머지는 전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해운인데 섹터별로 보면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그 중국 선사거나 아니면 중국 선박이거나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데 대한 그 입항 수수료 부과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됐던 이 행정명령에 곧 서명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해운 쪽이 좀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아 임플란트 뭐 이런 쪽인데 이거는 이제 덴티스가 이 임플란트 고정도를 측정하는 그 측정기 이게 미국 FDA에서 판매 허가를 듣겠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그 치아 임플란트 그 섹터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항공기 부품 쪽이죠. 이거는 그 휴니드가 이 휴니드의 2대 주주가 보잉이죠. 예, 그래서 이 보잉이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러면서 휴니드가 또 항공기 부품 쪽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보면 전부 이게 그 대표적인 한 종목들이 섹터를 끌고 갔어요. 그 줄기세포도 네이처셀이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게 이제 미국 FDA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끌고 나왔고 또 오후에 파미셀도 신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면서 줄기세포 쪽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뭐 자동차는 4월 2일 시행될 예정인 그 관세 부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하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좀 나왔는데 뭐 자동차, 반도체 또 의약품 이쪽이 그럴 수 있다.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랐고 또 한쪽에서 이제 우리 공매도가 다음 월요일부터 재개되면 이 자동차가 반등의 가능성이 현대차가 굉장히 높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그 밖에 뭐 2차 전지 생산 쪽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정부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해갖고 그 AI나 2차 전지에 대해서 KDB가 사는이 그 19조에 달하는 설비 투자 지원 그런 이제 그 특별 자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요새 그쪽 2차 전 쪽이 돈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는 좀 쉬고 그동안 끌어왔던 그래서 이제 여타 업종이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그냥 뭐 코스피는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향후 전국의 방향을 이거를 그 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사법부 주관 이번 주는 맞다. 그런 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법부 주관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뭐 굳이 이 얘기를 붙이자면 사법부 주관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이제 나오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짧은 이제 권한대행을 끝냈고 다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26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헌재는 이제 뭐 지금 희망 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빨리 안 하네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결정은 금요일이 아닐까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것도 돼봐야 알죠. 시장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또 다시 늦어져서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가 왜 그러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불확실성이 너무 길게 이어진다. 근데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헌재의 결과가 나와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뭐 나는 좋고 뭐 어떤 사람은 싫고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건 또 그렇지 않건 그거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또 시장은 시장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냐. 해석을 해서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라 그랬죠? 수급. 근데 그 수급을 결정짓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그 시시비비를 뭐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그 결과를 소화해서 지금 시장에 더 유동성이 투입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 사자. 이렇게 하면은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확 줄어들면 주가는 빠질 거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지루하고 갈팡질팡하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짜증이 나죠. 이제는 좀 짜증이 나는 단계인데 시장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뭐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빨리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것도 너무 늦어지잖아요. 뭐 올해 안에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이 무너져요. 시장은 오래 못 매달려요. 시장은 매달리면 시장의 증시 경험이 있죠. 매달리면 떨어진다. 시장은 오래 못 매달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형태가 짜증은 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 예측을 해갖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어쨌든 간 오를 거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주식을 사자 이거는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선제적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매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제적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그런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매매원칙상. 그 매매원칙 얘기하는 건 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급이 깨지고 있냐. 깨지면 내려야 되고, 수급이 살아나면 또 조금 실어보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전개될 시장을 미리 예측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집중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건 참 재미난 게 제가 그 1977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세상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헌재 판결을 기다릴 거라고는 전 생각을 진짜 예전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파생 갖고 지난주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뭐 맨날 그것만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는 한번 접고 가는 게 뭐 좋기는 한데 이제 이게 접은 게 내일 다시 반등하면 상승을 다시 가면 접은 거고 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몇 달을 기다렸는데 뭐 며칠 더 못 기다리냐. 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얘기 아니죠. 보름을 뭐 그거 박원숙 씨가 한 말인가요? 보름을 운년이 뭐 하루 더 못 울어? 뭐 이런 대사를 제가 기억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치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나저나 어쨌든간 뭐 그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지금은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 산불이 좀 뭐 많이 뭐 진화율은 높아졌던데 그게 뭐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다시 발화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완전히 진화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백만개미 당원 분들 중에도 뭐 그쪽에 산불 피해 보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그래도 고든 낚시질 하듯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